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이 속도를 굉장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3당을 하나 창당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흡수되는 형태거든요. 이런 거는 어떤 의미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두 당이 그냥 1대1, 1+1로 해서 기계적으로 합당하는 게 아니라 신설 합당이라는 방식인데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동안 통합을 할 때는. 왜냐하면 제3의 당을 새로 만드는 방식의 두 당이 하나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일단 간편하기도 하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정치적으로 제3의 플러스 알파 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창당된 다음에 새로운 신설 당의 어떤 통합 대표로서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든지 아니면 또 외부 시민단체라든지 중요한 명망 인사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도 신설합당 방식을 그동안 많이 애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를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국민의당 백두롭은 늘 화제가 됐는데 오늘 그 쌍난도 그렇지만 그 전에는 사실은 떼수건이었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백드롭은 회초리였습니다. 회초리. 네. 두 번째 백드롭이 이제 때밀이 수건이었고요. 세 번째 백드롭이 이번에 나온 쌍난인데 그런 건 누가 아이디어 내서? 홍보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홍보위원장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리즈로서 계속 내면서 국민들한테 국민의당 입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최고위원회를 하고 원내 대책회의를 할 때 카메라에 잡히는 데가 항상 저 자리 아닙니까? 네. 그때 항상 카메라를 찍게 되면 저 뒤에가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쌍만은 네. 왠지 보면은 이렇게 숟가락으로 가운데 이렇게 갈라서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들지 않나요? 원래 아마 쌍난 전에 제가 듣기로는 효자손이 원래는 그 다음 버전이었는데 맞아요. 네. 이제 쌍난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효자손은 좀 안 맞다 보니. 또 노른자를 콕 찍어서 터뜨리고 싶은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보통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나눠서 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이 통합을 위해서 국민행복 2배 얘기하면서 이 쌍난이 등장했는데 원래 이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요 보는 분들의 늘 해석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갈라서 먹고 싶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또 여러 가지 생각 저희가 조금 전에 그 북한의 신년사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합쳐지기까지 정말 두 분의 DNA가 맞는지 혈액형이 맞는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김병희 박사, 네. 북한에 관련된 반응도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 바른정당 대표가 살며시 달렸어요. 조금은 제각각이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이 제대로 좀 짚은 내용들이 있는데 네. 안철수, 유승민의 엇박자 대북관 국민에 소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유승민 대표는 강경한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창의 동계 올림픽에 오더라도 와서 회담을 하게 됐을 경우에 북핵 문제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북핵 문제를 테이블에 꺼내는 순간 북한과의 대화는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경한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안철수 대표의 대북관은 사실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김근식 교수님이 국민의당에 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중도로서의 대북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평창 동계 올림픽에 온다는 것은 환영하지만 우리의 안보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온건한 형태의 메시지인데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두 당이 합쳐지게 됐을 경우 평창 동계 올림픽을 비롯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럼 하나의 대변인의 성명이 나와야 될 건데 어떤 성명이 나올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사설론을 콕 집어서 또 분석을 해봤는데 식의 두 당이 하나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일단 간편하기도 하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정치적으로 제3의 플러스 알파 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창당된 다음에 새로운 신설 당의 어떤 통합 대표로서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든지 아니면 또 외부 시민단체라든지 중요한 명망 인사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도 신설합당 방식을 그동안 많이 애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를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국민의당 백두롭은 늘 화제가 됐는데 오늘 그 쌍난도 그렇지만 그 전에는 사실은 떼수건이었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백드롭은 회초리였습니다. 회초리. 네. 두 번째 백드롭이 이제 때밀이 수건이었고요. 세 번째 백드롭이 이번에 나온 쌍난인데 그런 건 누가 아이디어 내서? 홍보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홍보위원장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리즈로서 계속 내면서 국민들한테 국민의당 입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최고위원회를 하고 원내 대책회의를 할 때 카메라에 잡히는 데가 항상 저 자리 아닙니까? 네. 그때 항상 카메라를 찍게 되면 저 뒤에가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쌍만 늘 해석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갈라서 먹고 싶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또 여러 가지 생각 저희가 조금 전에 그 북한의 신년사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합쳐지기까지 정말 두 분의 DNA가 맞는지 혈액형이 맞는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김병희 박사, 네. 북한에 관련된 반응도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 바른정당 대표가 살며시 달랐어요. 조금은 제각각이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이 제대로 좀 짚은 내용들이 있는데 네. 안철수, 유승민의 엇박자 대북관 네. 왠지 보면은 이렇게 숟가락으로 가운데 이렇게 갈라서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들지 않나요? 원래 아마 쌍난 전에 제가 듣기로는 효자손이 원래는 그 다음 버전이었는데 맞아요. 네. 이제 쌍난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효자손은 좀 안 맞다 분위기. 저 노른자를 콕 찍어서 터트리고 싶은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보통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나눠서 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이 통합을 위해서 국민행복 2배 얘기하면서 이 쌍난이 등장했는데 원래 이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요 보는 분들의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이 속도를 굉장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3당을 하나 창당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흡수되는 형태거든요. 이런 거는 어떤 의미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두 당이 그냥 1대1, 2+1로 해서 기계적으로 합당하는 게 아니라 신설 합당이라는 방식인데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동안 이 통합을 할 때는. 왜냐하면 제3의 당을 새로 만드는 방식